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PBR 주식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저 PBR 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일본 정부가 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저 PBR 주식들에 대해서 주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러한 니케이 225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 지수도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저 PBR 주식에 대한 주가 재평가 작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와 일본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냈죠. 우선 이 일본은 이 저 PBR 주식에 대해서 주가 관리에 나서라고 정부가 말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엔달러 환율을 말 그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때 같았으면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일본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선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그 때보다 가깝고 또 미일 동맹이 우리 한일 동맹보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 국제 무역 시장에서 아주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경쟁 면에서 즉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들이 또 상품들이 일본 제품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127엔에서 151엔까지 이렇게 낮아지면서 말 그대로 일본 상품이 굉장히 싸져 보이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일본 대기업들의 수출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한일 양국의 수출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9월 달까지 해서 572억 달러 수출해서 520억 달러로 오히려 수출 물량이 절대 수량이 줄어들었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8조 8176억에서 9조 1995억으로 오히려 절대량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일본 기업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저 PBR 종목들은 주가를 대부분 다 이제 자사주 취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를 적극적으로 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편이었죠. 그래서 지금 니케이 225 지수를 보게 되면 2020년 3월 19일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때 16,35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2년 3년 동안 2024년 1월 23일까지 오르는 동안 지금 16,98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제 18,000포인트가 넘어가면 니케이 225 사상 최대 주가 버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거죠. 이거 일본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이 지표가 니케이 225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러한 정책들을 저 PBR 주식에 대한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가 부양에 나서라고 이제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저 PBR 주식들이 이제 주가 부양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주가를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즉 일본처럼 니케이 225 지수를 최고점을 연신 경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상장사들이 지금 이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이나 또 이렇게 자사주 취득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모아놓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그 저축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돈을 갖고 지금 당장 대기업들 주가를 부양시켜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솔직히 좀 문제가 많은 정책이 됐죠.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작년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기준금리 인상할 때라 그때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23년도로 들어와서도 제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렇고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미국보다 먼저 또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굉장히 잘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하지만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3.25%에서 너무 일찍 크로스 해버렸다는 거죠. 결국 3.5%에서 연 3.5%에서 동결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고 있는 동안 미국은 중간에 빅스텝으로 50베이스 포인트만큼 많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5.5%까지 끌려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연 2% 이상 벌어지게 됐죠. 이렇게 되면 그 미국은 그렇게 기준금리를 좀 높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었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경기 회복에 나서면서 또 이제 회복에 조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가계대출을 가계대출이 말 그대로 가계가 이제 아예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냥 현재 금리에서 동결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위해서 부동산 PF가 망하지 않도록 그냥 기준금리를 현 상태에서 3.5라는 낮은 단계에서 그냥 유지시켜준 뿐입니다. 즉 이 말 뜻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설을 맞아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주변에 삼겹살 값이 올랐다, 무슨 상추값이 올랐다, 무슨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다 하는 얘기들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은 2%나 더 높은 기준금리까지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경기 회복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도저도 안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는 지난 2023년 1년 내내 거의 무역수지 적자를 봐왔었고 최근 들어서 이 흑자가 발생했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로 수입과 그러니까 수출 중에 수입이 더 빠르게 급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 수입이 더 빨리 급감하면서 이 차이 때문에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황형 흑자를 나타내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파이를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파이가 성장하면서 늘어나면서 이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흑자가 나타나면 그건 성장형 흑자라고 하겠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흑자가 나는 건 이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또 LG 같은 대기업들이 설을 앞두고 나서 협력사에 대금을 5조 5천억 정도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이제 추석이라는 그러니까 설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너도나도 소비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럴 때 이제 대기업이 돈을 한꺼번에 푼 게 또 이게 이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4월 달에 바로 이제 총선이라는 전국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저 PBR 주식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월 주총을 끝내고 나면 대규모로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서울자금 5조 5천억에다가 또 배당금이 또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또 시장에 풀리고 나면 외국인, 그 중에 반 정도는 외국인들이 받아서 해외로 송금하는 돈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투입될 돈이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신증권에서 뽑아놓은 저퍼, 그 매출이 1조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 그 그러니까 퍼가 아니라 PBR이 낮은 종목들을 뽑아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PBR을 1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들이 대부분 지금 현 주가보다 더블 내지는 따따블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금 받는 걸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현재도 앞에서 한미 기준금리 차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불확실한 경기가 계속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수익이 날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단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금리가 높은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원화 자산은 달러 표시 자산을,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 경기가 경제가 다시 살아나거나 금세 1, 2년 안에 살아나거나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지금 2년도 아니죠.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벌이고 있는 경제 정책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말 그대로 정책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저 PBR주에 대한 정부의 이 강요, 대기업들의 팔 비틀어서 주가를 올리라는, 그래서 결국은 자사주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 자금이나 또 다음 그 3월 달에 있을, 3월 말쯤에 있을 이 배당금에 대한 지급,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저 PBR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이미 이 대형주 중에 뭐 KCC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PBR 주식들은 당분간 이 대기업이 설 자금을 푸는 대규모 자금과 또 그 배당금들, 이런 거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잠깐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또 빨아들여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심해지면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 PBR주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서 4월 총선에서 나름대로 그 지금 집권 여당의 표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기에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기업들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짝이는, 그 잠깐이지만 반짝하는 유동성 장세가 이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설 자금이 풀리고 해서 잠깐이지만 4월 달 총선까지 그 짧은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저 PBR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